12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머지만 갖고 놀자라는 거죠. 그 나머지만 갖고 놀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예로 A에 7이 이꼴 6이다 라는 걸 예로 보여줬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을 7로 나눠보고 11을 7로 나눠보고 111을 7로 나눠보고 1111을 7로 나눠보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몇 번째에서 가능한가, 이걸 보는 게 맞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자릿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1에서 111로 넘어가는 경우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봐. 이 11에서 111로 넘어가는 데에는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11을 7로 나누게 되면 7 곱하기 1 플러스 4, 이 목과 나머지로 쓰는 거죠. 나머지 정리지.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1에다가 10을 곱해주고 1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11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는 것을 11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정리, 즉 우변에 똑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 곱하기 10이 되고 플러스 4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치?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보세요. 요 부분은 어차피 7의 배수기 때문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 됩니다. 즉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111을 7로 나누나 요 나머지 부분에 1을 더한 41을 7로 나누나 나머지가 똑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음 단계에서 111을 보는 게 아니라 41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씁니다. 41이라는 놈은 7 곱하기 5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관심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다 10배, 요 부분은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의 10배에다가 플러스 1을 한 61을 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서 7로 나눠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1로 시작하죠. 1은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만 갖고 놉니다. 나머지에 10을 곱하고 1을 더하면 11이 되고요. 11을 7로 나눈 나머지는 4니까 10배에 1을 더하면 41. 41을 7로 나눈 나머지는 6이죠. 그러면 61. 그 다음은 51이 되겠네요. 나머지가 5니까. 그 다음은 77에 49니까 나머지 2가 되면서 21이죠. 그리고 얘는 7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몇 단계까지 왔냐 이거야. 봐. 1, 2, 3, 4, 5, 6단계까지 와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A7이 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1, 11, 111, 1111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n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10배 플러스 1만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몇 번째에 가서, 그죠? 네, 이게 나누어 떨어질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요거 지워버립시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 바로 A의 n이 n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 A7이 6이라는 걸 갖고 한번 놀아보자 이겁니다. 둘레 6, 그죠? 네, 나누기 우리가 얼마? 7을 한번 해보자 이거 7을. 그럼 똑같겠지. 이거 봐. 7일은 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1이 되는 거죠. 그죠? 7, 5, 35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돼? 61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봐.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언젠가에 가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순간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왔던 나머지가 또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왔던 나머지가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100 같은 놈을 한번 보자. 100을 1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럼 얘는 8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6이 되죠?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점이 되고 4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2 여기는 3번이 들어가니까 또다시 36이 되는데 또 나머지가 4라서 아까 한번 봤던 나머지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3일 거 아니야. 그럼 또 36이고 또 나머지는 4고 또 3이고 그래서 얘는 8.3에 땡 이렇게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더라 이겁니다. 왜? 여기서는 항상 내려오는 수가 0이었지만 여기서는 항상 내려오는 수가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가 6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번 나머지가 7로 끝났다. 물론 여기서는 안 그렇지만 7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7 다음의 과정이 그대로 또다시 반복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눗셈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점이 발생을 하고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이후로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은 문제에서 항상 그렇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얘가 똑같은 나머지가 나오지는 않겠구나라는 거고 그렇다면 0을 제외한 서로 다른 나머지가 최대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잖아. 7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0부터 1, 2, 3, 4, 5, 6까지 7개가 가능한데 우리는 0이 나올 때에 이 과정, 프로세스를 멈출 거니까 결국 최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6이 된다라는 겁니다. 6이 된다. 그치? 그러면 봐. 이 0까지 합쳐야 총 7개잖아. 그렇죠? 따라서 A의 7이라는 놈은 7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게 뻔할 뻔짜죠. 최대값이 6이니까. 0을 제외하고 1, 2, 3, 4, 5, 6. 왜? 이후에는 반드시 이 1, 2, 3, 4, 5, 6 중에 나머지 하나가 또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결국 계속 반복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AN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AN이 N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냐 하면 이 AN이 얼마 이상이 되는 10의 6승 이상이 되는 놈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A의 N이 10의 6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N은 어떻게 되는 거야? N은 10의 6승보다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쵸? 따라서 우리는 10의 6승보다 큰 거부터 N을 시작해서 찾아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래야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N을 처음에 뭐 2부터 시작하고 3부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0의 6승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값을 10의 6승 플러스 1로 두고 10의 6승 플러스 1이라고 두고 N을 그 다음 N이 10과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N의 소인수 중에는 2도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2가 소인수 중에 없다라는 건 N은 짝수는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N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N은 N 플러스 2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쭉 조사를 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5의 배수가 되는 놈이 걸리겠지. 그지? 그렇지만 그것까지 미리 빼주면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2의 배수만 주르륵 다 빼놓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정도면 아마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